오늘은 뉴스타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잘못 습관되어 있던 길 완전히 바꾸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다시 시작한다.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타트에 대한 원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다. 몇 가지가 있죠? 8가지죠.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가 없이 어떤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과 탄탄한 베이스 위에서 치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무너지지 않겠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뉴스타트의 역사를 보면 1863년,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첼 안실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1863년에 이제 조직되었어요. 그리고부터 15일, 정확히 15일 이후에 이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엘렌 G 화이트에 의해서 돼지고기가 왜 안 좋은지부터 이제 시작돼 나갑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들이 뭐 종교를 가지면서도 술도 마시고, 루터도 술 마셨잖아요. 아시죠? 루터가 술 마셨거든요. 맥주. 그러니까 루터는 그 당시에 그 독일이 물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독일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맥주를 대신에 마실 정도로. 네. 그러한 사회에서 엘렌 G 화이트는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수, 그 다음에 또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의 효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글을 쓰지 않았지만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잘 요리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생야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놓은 것을 우리가 뉴스타트라고 하는데요.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88세 얘기로 돌아가셨거든요. 88세. 근데 이제 그것도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건강개혁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돼지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아주 많이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딱 끊자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막내,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안다가 절도하기도 하고 막 현기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양실조다 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영양실조가 아니라 이게 독이 빠지는 과정이구나. 금식할 때 하다가 일어나면 핑 도는 거 가끔 있죠. 그게 영양실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두 끼 식사를 했냐면 35년 동안. 35년 동안 죽을 때까지 두 끼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150년 이상의 검증을 받은 최고의 자연치유를 만들어낸 분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연치유에 대한 그 베이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자연치유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불과 10년 전하고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를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펼쳐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는 일반 그 서점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점에 가면 이런 자연치유에 대한 책을 많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연치유에 대한 책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다 읽어보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마 읽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더 많아요. 저 같은 데서는 한 권 썼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유명한 책들, 로만 워커 박사의 야채즙, 과실즙이라는 책도 있고, 거슴 테라피라는 책도 있죠. 그리고 그 딸이 이어서 샬롯 거슴의 이제 거슴 테라피 활용, 그 다음에 또 창조주 다이어트, 유태인에 쓴 책, 품절됐지만 그런 책들, 훌륭한 책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베이스가 사실 단순한 아까 8가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뉴스타트란 아까 말씀하셨죠. 너트리션, 그렇죠? 영양. 근데 이제 영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분석이 돼버리면 화학계 분석을 해버리면 이것도 약간 뭐 잘못된 사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따로 빼서 섭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여기다 가로를 치고 건강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실내 이렇게 8가지의 형태가 우리 몸의 건강과 신체 리듬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엘렌 G 화이트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글의 그 사상의 원칙을 빼온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베이스 없이 아무리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원푸드 하죠. 막 사람들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발라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마셔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질병이 생긴 원인을 보면요.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질병이 왜 생길까요? 영양 불균형.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드시는 음식의 대부분이 섬유질은 빼놓고 드시죠. 그러니까 바로 뭐 걸리죠? 섬유질 빼놓고 드시니까? 네, 변비에 잘 걸리죠. 변비. 그러니까 변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만 바꿔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변비가 거의 해결이 됩니다.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수술을 하셨다든지, 그렇죠. 그쪽에 또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금방 해결돼요. 부족한 게 채워주면. 뭐 그게 안 되면 알긴산이라도 드시면 채워지죠. 뭐 미역, 해초류. 그것도 안 되면 물이라도 많이 드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 운동이 안 되니까 또 변비가 생기겠죠. 자, 운동 부족. 이제 활동의 부족으로도 질병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절제. 그 다음에 나쁜 공기, 과로, 스트레스, 뭐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질병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 거의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해당돼요? 안 돼요?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부절제. 운동도 많이 안 하셨죠? 네. 공기는요? 아, 예전에 병 걸리기 전에. 예. 과로. 과로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알게 모르게. 자, 건강 새 출발. 네. 질문.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왜 바꿔놔야 될까요? 이런 말 있죠. 산에서 걸린 병은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걸린 병은 산으로 가라. 이런 어디 속담 격언이죠. 어느 나라의 격언이 있는데 질병을 만들어 놓은 길,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길이 질병을 만들어 놓았던 길이라면 그 길을 바꿔줘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예전 길을 압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많이 쌓였을 때 한 번 눈길을 여러 번 가고 위에 눈이 쌓여도 다른 데보다는 얕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신경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유전자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는 분들은 자전거를 굴르면 손도 놓고 타기도 하죠. 네. 손 놓고 타보셨죠? 손 놓고 타도 균형만 잘 잡히면 가잖아요. 그 정도로 잘 탔던 사람이 한 50년을 자전거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면은 처음에는 잘 못 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타면은 어떻게 돼요? 네, 잘 타죠. 신경이 살아나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가 옛날에 내 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만 바꿔주면요. 원래 내가 먹었던 옛날의 음식을 먹어주면 완전한 변화를 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자연치유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현대의학이 걸립니다. 그렇죠? 눈부시게 발전한 이 현대의학. 저번에도 봤었죠? 머리 2개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하죠? 네, 샴쌍둥이를 갈라낸 성공시킨 사람. 누구라 했죠? 벤카슨. 네. 그런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린다의
대학의 그 대학교 병원장이었나요? 그 심장 아기 유아 심장 이식 최초로 한 사람이죠. 뭐 그런 눈부신 엄청난 현대 의학이 있는데 어떤 때는 엄청난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그런 훌륭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의학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대의학은 무조건적인, 우리는 이 신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현대의학에는 무조건적인 약물 투여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병원에 갔는데 약 안 먹고 나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멀쩡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심지어 암 환자가 가도 암 환자 대기실에서 뭐는 맞고 있어요? 기본 항암제를 맞잖아요. 누워가지고. 근데 자연치유는 자연치유를 선택하는 동시에 무엇을 끊는 거예요? 네, 약물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치유와 약물치유를 겸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인체의 노력을 현대의학은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 기능이면 장 기능, 위 기능이면 이 기능을 무시하고 무엇을 넣어줘요? 약물이 그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뭐 그런 기술도 대단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유산균이라든지 변을 넣을 수 있도록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자연치유는 오히려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빠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항암 치료했더니 암이 쭉 줄어드는 거 보십니다. 그렇죠? 한 달 만에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치유는 처음에는 느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훨씬 더 결과가 좋지만 현대의학의 치료는 처음에는 빠르지만 나중에는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뭐 5년만 기다리면 완치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2년 만에 재발됐다. 네. 그 다음에 재발과 계속되는 악화, 그 다음에 자연치유는 회복이 되면 안정적인 그 부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항암치료, 방사선, 수술을 많이 할수록 치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사람들은 항암치료를 합니다. 그렇죠? 항암치료를 많이 맞을수록 치료가, 자연치유가 잘 안 들어요. 왠지 아시죠? 기능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 치료의 맹점이 뭐냐면 유방암 환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방암 걸려서 치료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암을 절개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죠? 무슨 약을 줄까요? 항암제 말고도 무슨 약을 줄까요? 호르몬 억제제를 주죠. 그래서 유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지 않게 만들어야 암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해서 호르몬 억제제를 줍니다. 그거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인체에서는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는데 억제를 시킵니다. 그럼 그 호르몬이 억제되면 다른 곳에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나 다른 장기들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2차 암이 생기는 거예요. 폐암이 생길 수 있고 간암이 생길 수 있고 위암이 생길 수 있어요. 신장암이 생길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지예요. 그거 한 곳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 다 있잖아요. 무슨 과 했는데 이쪽 과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다른 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뭐 코미녹스라고 하는 간암, 항암 약이 있어요. 그 약의 원어명을 읽어보면은 그 약물이 유전자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는 저 여러분들은 모르고 맞잖아요. 약사들은 그것을 다 보고 읽고 있어요. 약사들이 보는 그 데이터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은 밑에 고통이 심해지죠, 갈수록. 네. 그 다음에 자연치유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 이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암치료 안 했을 때, 이 차이예요. 항암치 했을 때,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번 처음부터 한 사람, 이 차이예요. 근데 뭐 여기 오시는 분들 한 번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한 번도 안, 뭐 이런 분들 말고는 예? 한번 가냈어요. 예. 여기 꽤 많으시네요. 네. 거의 항암 치료하고 안 돼서 이제 찾는데, 항암 치료를 안 한 사람 100명이 자연 치료했을 때 저는 치료율이 50% 이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하잖아요. 거의
50%가 아니고 10% 20%도 안 나서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10% 20%의 치료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연치유에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 났고 5명이 안 났으면 그 50%안 났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통계를 내고, 현대의학에서는 1000명 중에 3명만 나서도 그게 과대하게,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증상치료, 원인치료, 이거 아시죠? 현대의학의 치료는 생긴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우리 몸은 원인을 치료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해서 생긴 과식을 해서 독소가 생겨서 위장이 망가졌어요. 위장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부터 고쳐야 돼요? 과식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이게 원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다운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는 습관. 네, 이런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보조식품이 참 문제입니다. 연간 우리나라도 보조식품에 사용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광고비, 그 다음에 포장비. 사실 보조식품 그 자체는요,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보조식품을 위해서 선전하고 막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죠? 이 보조식품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될 수도 있을까요? 때로는 될 수도 있겠지만 보조식품 자체가 절대로 암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누룽지도 보조식품 될 수 있거든요. 싸더라도요. 그렇죠?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 그렇죠. 과일즙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맹종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푸드의 맹점. 원푸드. 예를 들면 뭐 가지가 좋다고 해서 가지만 엄청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일이 좋다고 해서 케일만 많이 먹는 분들. 이 원푸드는 균형을 이렇게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야채나 이런 나물들에는 뭐가 많냐면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많이 섭취되면 칼륨과 평행을 이루는 나트륨이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되는데 불균형이 돼버리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아까 본 부분이고요. 자,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 여기 보시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무엇이었어요? 노폐물이었죠. 그럼 노폐물은요? 어디서 생겨날까요? 어디 생겨나죠, 노폐물이? 네, 잘못된 식생활이 생겨나죠. 자, 우리가 좋은 건강을 얻으려면 무슨 피를요? 좋은 피를 소유하시면 됩니다. 답이 간단하죠. 그래 봐야 혈액이 5, 6리터 밖에 안 돼요. 그렇죠? 5리터, 6리터의 혈액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기계로 한다고 해도 시도하고 있죠. 기계로 걸러주죠. 신장 이식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장 그 투석해서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하는 분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 자주 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병원에 신장 투석하러 맨날 간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 자체에서 혈액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걸러주는 신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개도 아니고 2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식을 받으면 3개도 받고 4개도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이제 우리가 자꾸 원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올바른 호흡을 해야 됩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도 좋은 피를 만들려면 올바른 호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습관인가요? 호흡하는 법칙도 습관이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올바르게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좋은 음식의 재료가 있어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좋은 음식을 과식한다. 잘못된 습관이죠. 좋은 음식을 9시, 10시 먹는다. 안 되겠죠. 좋은 음식을 복잡하게 먹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자, 뉴스타트와 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양이 있죠. 영양도 중요한데 이 영양을 섭취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영양을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절제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줘야 되겠죠. 하루에 8시간은 주무셔야 되겠죠. 이거 8시간. 자, 그 다음 신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신뢰하셔야만 우리가 이 자연의 물질들에 대해서, 자연의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할 때 햇빛에 대한 신뢰, 물에 대한 신뢰, 공기에 대한 신뢰 있어야 되고요. 자, 신뢰는 이거는 뭐 절대적입니다. 이거 뭐 거의 될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엘렌 지 화이트가 무슨 말했냐면 건강의 법칙을 한 달이나 2달 동안 바꿔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절제하시는 그 습관이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타트의 원리는요 천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럼 찾아보세요. 다른 뭐 무슨 그 한방 치료라든지, 그렇죠? 보조식품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영양 치료라든지 들어보세요. 거의 한 달에 500, 700, 1000만 원까지 깨지는 거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연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자연 치유가 사실 뭔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을 지배하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 낫는 것은 그냥 아무 거 없는 상태에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8가지 법칙에 의해서 몸이 스스로 낫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회복이 없다. 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만드신 분이 고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만드신 분이 고친다. 런던의 대시계, 제가 예전에 예화를 말씀드렸었죠. 대시계. 런던에 그 엄청 큰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아무도 못 고쳤죠. 누가 고쳤다고요? 네, 할아버지가 고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람 다 몰려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누가 고칠 수 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양에 대한 이해. 자, 채식과 육식에 대한 이해가 명백해져야 돼요. 그냥 좀 뭐 하다 보면 살 빠지고 뭐 하니까 영양이 없어서 육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게 되면 뉴스타트에 실패하십니다. 두 번째, 단백질 문제. 단백질 문제 중요합니다.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뭐 콩에 있는 레시틴 뭐 이런 부분이냐, 아니면은 뭐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냐. 규칙적인 식사 영양, 견과류의 섭취. 이 견과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장병을 유일하게 낮출 수 있는 마을인 그 로마린다는 무슨 섭취가 많냐면 견과류 섭취가 많아요. 심장병을 낮추는 굉장히 큰 물질이고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진 식사와 영양,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 섭취. 자, 물 마시는 시간, 마셔야 하는 양, 그 다음에 물의 종류와 선택. 약으로 물을 사용한다면, 그렇죠? 물은 그 0도에서 고온까지 마취나, 그 다음에 안정이나 또 그 진정 효과 다 낼 수 있다 그랬죠. 통증 완화. 그러니까 물을 잘 사용한다면 물 한 가지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햇빛. 자, 햇빛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햇빛이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햇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근데 요즘은 오존층이 또 파괴돼서. 네. 한국은요? 한국은? 또 파괴됐다고 하잖아, 오존층. 한국은 뭐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위험 수준은 아니고요. 일광이 최고예요. 엄청 좋은 치료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육식을 한 사람들에게는 햇빛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 왜냐하면 피부나 지방이 피부암에 위험이 노출될 수 있고요. 채식을 한 사람들은 이 햇빛이 아주 좋습니다. 신기하죠? 네,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제가 나중에 그 햇빛에 대해서 시간을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외선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증이 있는데, 뭐 저는 새카맣게 타는 거 외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햇빛 받아서 문제될 것 같으면 시골 사람들 다 피부 안 걸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일광욕을 해야 하나? 숯 드레싱과 일광욕. 왜
여러분 그 옛날 돋보기로 검정색 비닐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햇빛에 검정색 숯을 이렇게 받았을 때 들어가는 그 원적 외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원리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몇백만 원짜리 치료받는 것보다 더 좋고요. 숯을 배에다 간이 안 좋은 분들 배에다 대놓고 햇빛을 받으면 아주 좋고요. 자, 공기. 좋은 공기를 선택하는 방법.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경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도시에서 시골로. 그 다음에 피톤치드와 음이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피톤치드가 무엇이고 음이온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피톤치드가 뭘까요? 피톤치드가 뭐죠? 그 나무에서 나오시는 네. 피톤치드가 왜 나올까요? 항생 나무가 자기 보호하고 네. 나무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만들어냅니다. 풀은요? 풀은 무엇을 분비시킨다 그랬어요, 현주 씨? 어저께 말씀했죠. 파이토케미컬. 그렇죠? 음이온. 음이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이온. 전기를 가진 공기. 그렇죠?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호흡하는 방법,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 사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기라고보다는 우리가 흔히 산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냥 운동에 대한 기본 이해. 무조건 많이 해야 좋은가? 아니겠죠. 필요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약간의 필요가 좋습니다. 잠이 잘 오니까. 체력과 운동, 운동과 영양 흡수, 과한 운동에 독이 되는 부분들, 노작과 건강, 다음 손발을 움직이는 활동들. 그렇죠. 손발 사지라고 하죠. 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하고 먼 곳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돌아올 때 그 피가 심장을 다시 에너지를 많이 뺏어버려요. 그래서 손이 차이는 분들은 그 찬 혈액의 온도가 다 심장에 들어오면 심장이 무리를 받겠죠. 에너지가 다운되겠죠. 그냥 암 환자분들이 손발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휴식. 자,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레크레이션. 우리가 보통 네? 뭘 다시 만든다. 레크레이션. 뭐 오락이잖아요. 오락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의미 자체가 다시 쉬는 완벽한 쉼을 말해요. 근데 오늘 오락을 하는 분들이 게임 레크레이션이다. 아니면 볼링도 레크레이션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게임을 한동안 하다 보면은 쉴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게임은 레크레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숲을 걸으면서 또 편하게 쉬면서 사교를 여러분들이 노장하면서 사교 활동, 그 다음에 평상에 누워있는 거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최고 좋은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고요. 진정한 쉼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 위장, 생각. 자, 마음은 스트레스를 덜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위장이 음식.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잡한 생각들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몇 시에요? 늦어도 9시, 10시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라고 하는 거.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대폰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절제. 진정한 절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절제 기본은 입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8가지 건강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를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떤 요법을 해야 될까?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여기에 확신을 하신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을 제가 두세 가지 적어왔는데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는데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죠. 자,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는데 열심히 한 그 자체가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스트레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엊그제 오신 분들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니까 고기 먹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당분간 안 먹지만 막 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고기 안 먹는 자체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 통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뉴스타트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것도 잘못된 질문인 게 뭐냐면, 잘못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서 병들었는데, 야, 내가 몇 개월만 해야 될까? 아니면 1년만 해야 될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음식이에요. 제식이. 평생. 네, 평생 음식입니다. 제가 샘플입니다. 저는 평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무슨 병이 없다고요? 불치의 병이 없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말? 네, 의학계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결론은 평생 약을 드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고요. 뉴스타트의 원리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인데요. 결론은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도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제가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에이즈까지 나섰는지 보니까 에이즈로 나선, 자연치료로 나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간질, 나설 수 있을까요? 있죠. 말기암, 나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들어보신 적 있죠? 어쨌든 폐암, 간암, 위장암, 유방암 종류대로 다 나선 사람 있어요. 백혈병, 말기, 급성, 그 다음 만성, 그 다음 위장병, 당뇨, 혈압, 비만. 그러니까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풍,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종류와 상관없이 다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이 안 바뀌어서 못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 사람이 있는 거지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뉴스타트의 원리를 조금 더 정확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흔들림 없는 자연치유의 경험을 계속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